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 건강. 특히 최근에는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평소 누구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40대 A씨. 공기 좋다. A씨는 나이보다 젊게 살며 20대보다 더 건강한 몸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게 효과가 그렇게 좋대. 그래? 나도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보건소에서 무료로 준다니까 한번 가봐. 한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입소문을 들은 A씨는 곧장 이 제품을 구한 후 건강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후 A씨는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은 물론 심한 구토와 근육통, 현기증에 시달립니다. 또한 30대 직장인 B씨. 약국에 붙어있는 한 건강 관련 제품의 광고를 본 후 네, 어서 오세요. 네. 저 포스터에 붙인 거 좀 효과 좋은가요? 네, 사람마다 다르지만 요즘 많이들 찾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거 하나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기가 많다는 말에 이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제품을 사용하는 B씨. 그런데 구강과 목에 심한 자극이 느껴지더니 결국 구강궤양에 걸려 밥조차 먹기 힘든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고 심지어 수원에 사는 60대 C씨는 병원에서 이것을 처방받은 후 꾸준히 사용했는데 병원에서 처방받았대요. 그 후 C씨는 매일 밤 계속되는 악몽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투신 자살을 한 채 발견돼 충격을 던져준 C씨. 세상에. 이게 뭐지? 이를 처방한 의사는 이 제품의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세 사람이 겪은 부작용의 증상과 사용한 제품의 종류는 달랐지만 그들이 사용한 것은 모두 같은 기능을 가진 건강 보조 제품. 그렇다면 세 사람이 부작용을 경험한 건강 보조 제품은 무엇일까요? 각종 부작용들이 있었죠. 뭐 무기력증, 우울증, 근육통, 뭐 이 저 구강의 궤양. 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건강 보조 제품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해당하는 약품은 하나 알아요. 뭐요? 저도 이거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안정적인 멘트의 그러니까. 원인은 그 약. 약 때문에. 약을 들어봐. 약물 공하고 지나. 저게 아니고 지난 예, 정답은요.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다이어트와 싸워왔습니다. 근데 진짜 다이어트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인 힘이지만 그 정신적인 힘이 정말 불안해요. 그렇게 싸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많은 거에 의존을 합니다. 한약을 먹어서 뺄 수 있다, 뭐 포도만 먹으면 빠진다, 뭐 뭘 먹으면 좋다, 뭐 이런 거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만큼 약해지거든요. 근데 가장 간편한 게 약국에서 말하는 약이에요. 요즘 어떤 약국을 가봐도 다이어트 약 광고지 하나쯤은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약들은 그렇죠. 식욕 억제제인데 아무튼 뭐 그게 좀 작용이 복잡하더라고요. 가운데 약사를 간 사람은 말랐던데 두 번째 약사를 간 사람 말랐다? 네, 아, 그렇죠. 그러네. 아무튼 다이어트 제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답은 건데. 다이어트 친 제품을 거에 비해서는 잘못 썼기 때문. 역시 아니 그래도 지난주부터 밀가루 좀 뺐네요. 네, 솔직했는데. 아 그런가요? 밀가루 좀 덜 나왔나요? 그리고 저 제작진이 저한테 이거 주더라고요. 털이개로 털어주라고. 털으시고. 작품 하나 만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거의 지금 정답을 확신하고든요. 저는 네, 저는 사실 다이어트 아니면 이거다.
그래? 다녀오세요.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우선 이 예로 나오신 분들의 성별이 전부 남성입니다. 그리고 부작용 중에 구강궤양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정답은 금연 보조제 되겠습니다. 그거 괜찮다. 괜찮아. 인정하시죠? 느낌 좋아. 담배는 그냥 끊어야죠. 보조제 이용하지 마시고. 형님도 사용해 보셨어요? 엄청 사용했죠 예전에.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방송생활 그만둘 뻔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지 분이 공서. 야, 이 자식. 그러네. 아니 근데 우리 남성들이 많이 사용들 하시잖아요. 담배 안 펴봐갖고. 근데 이런 문제가 있네요 또. 아니 잘못 붙이는 거는 해봤는데 알약으로 먹는다는 거는 이승훈 씨 담배 안 피지 않아요? 저요? 네. 왜요? 제 담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금연 보조제입니다.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겪은 A씨가 사용한 것은 몸에 붙이는 금연용 패치. 구강궤양의 부작용을 겪은 B씨가 사용한 것은 껌처럼 씹는 금연껌. 그리고 가장 심각한 부작용, 즉 자살한 채 발견된 C씨가 사용한 것은 미국, 영국 등 세계 20여 개국에서 이미 승인을 받아 처방되는 제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부터 식약 중에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처방용 금연 치료제입니다. 그렇다면 금연 보조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서서히 흡수시키는 금연 패치, 그리고 씹거나 빨아서 니코틴을 흡수시키는 금연 껌과 금연 사탕, 또 담배처럼 피우는 금연초, 치약처럼 사용하는 금연 치약 등 그 종류와 효과도 모두 천차만별인데 좋아하다 차이가 있구나. 그럼 왜 이런 금연 보조제들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흡연을 하면 니코틴 성분이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 기분을 좋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만성 흡연자는 이 니코틴 성분에 중독돼 있는 것인데, 만약 니코틴이 부족하게 되면 흡연자는 곧 불안과 초조, 집중력 저하, 두통, 피로 등을 느끼는 금단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금연 보조제는 담배 대신 적당량의 니코틴을 공급해 이런 금단 증상을 막는 대체제인 것. 그런데 이런 니코틴 보조제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흡연을 하면 적당량의 니코틴이 이미 몸 안에 있음에도 담배를 통해 또 니코틴을 공급받아 니코틴에 또 니코틴이 들어가는 거구나. 체내의 니코틴이 급격히 상승해 발한, 구토, 호흡곤란 등 여러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듯 충분한 지식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심각한 부작용의 원인인 것. 우선 A씨가 사용한 금연 패치는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몸의 니코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어 생각이 안 나겠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금단 증상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이런 금연 패치 한 장에는 보통 17.5mg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니코틴이 적은 순한 담배를 기준으로 약 180개비 분량의 니코틴과 같은 이야기. 때문에 금연 의욕이 앞서 니코틴 패치를 한꺼번에 여러 장 붙이거나 어떻게든지 끊어보려고. 9갑. 니코틴 패치를 붙이고 무심코 흡연을 하면 게다가 훈련까지 하는 거야. 니코틴 과도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B씨가 사용한 금연껌은 패치보다 니코틴 농도는 낮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니코틴 보조제로 빠른 금연 효과를 위해 한 번에 여러 개를 씹거나 또 순간적으로 빨리 씹으면 니코틴 농도가 상승해 입과 목에 자극을 느낄 수 있고,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구강궤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았어. 게다가
게다가 담배처럼 피우면서 금연을 도와준다는 금연초는 니코틴 보조제와 달리 니코틴은 첨가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담배보다 많은 양의 타르와 일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 한 국내 논문이 대기업 사원 200명에게 금연초와 금연 패치를 사용해 실험한 결과 금연초의 경우 실험군의 25.3%가 메스꺼움을 느꼈고 기침과 어지럼증 그리고 심계항진의 부작용까지도 일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말 아주 안 좋네요. 그럼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흡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병원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험에 참여할 3명의 흡연자 그리고 실험 결과는 흡연자의 상태에 따라 체내 니코틴 지수 측정기를 통해 나타납니다. 자, 실험 시작. 3명의 흡연자가 모두 담배 한 개비씩을 흡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니코틴이 몸에 퍼지는 시간을 고려해 약 30분 후 각자 채취한 소변을 검사해 흡연자 각각의 체내 니코틴 지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 결과 흡연자 1은 3.8, 흡연자 2는 1.7, 흡연자 3은 0.9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미터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제 몸속에 퍼진 니코틴을 중화하기 위해 맑은 공기를 마시며 2시간 동안 충분히 휴식하는 흡연자들. 그 후 각자 니코틴이 함유된 금연 보조제인 금연 패치, 금연 껌, 금연 사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30분 후 그 상태에서 다시 흡연 시작. 금연 보조제 사용 후 실험 1과 마찬가지로 각자 담배 한 개비를 흡연합니다. 그리고 다시 니코틴 지수를 측정해 보니 과연 금연 패치를 사용한 흡연자 1은 니코틴 지수가 5.3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미터로 처음보다 니코틴 지수 1.4배 상승. 금연 껌을 사용한 흡연자 2는 니코틴 지수 1.9배 상승. 금연 사탕을 사용한 흡연자 3은 니코틴 지수 2배 상승. 실험 결과 금연 보조 제품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흡연을 하면 몸속 니코틴 지수가 상승해 각종 부작용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흡연자들은 이런 금연 보조제의 부작용을 얼마나 경험해 봤을까요? 제가 금연을 하려고 이제 금연초를 잠깐 피웠었는데 금연초를 피면 오히려 이제 더 역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패치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직접적인 효과로 해서 담배를 끊는 것보다 좀 이렇게 의지만 되는 정도고 사용했을 때 많이 어지럽고 역겨웠었거든요. 가끔 금연 껌을 씹는데요.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입안이 얼얼해서 금방 뱉어버렸어요. 이처럼 금연 보조제를 사용한 흡연자들의 상당수가 각종 신체적 부작용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부작용 논란에 휩싸인 니코틴 없는 금연 보조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금연 보조제는 새로운 성분의 금연 치료제로 바로 바레니클린이 그 주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니코틴 대신 신경세포의 아세티콜린 수용체와 결합해 중추신경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흡연을 하지 않아도 금단 증상을 막을 수 있고 담배를 피워도 체내의 니코틴 작용을 막아 흡연하고 싶은 욕구를 감소시킵니다. 때문에 이 성분은 금연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복잡한 뇌기능 일부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정신적 부작용이 따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최근 영국 식품제품통제국에서는 이 보조제를 복용한 후에 부작용 보고 건수가 839건이 되었는데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0건은 우울증이 보고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은 과거 정신병력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살 충동을 느낀 경우도 16건이나 보고되었습니다. 이 금연 보조제는 시판 초기에 비정상적인 꿈을 꾼다는 보고가 많았으며 이 보조제의 주의사항에 따르면 약 4,500명의 임상실험에서 1.2%가 불면증, 0.3%가 비정상적인 꿈을 꾼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125명의 한국인 임상실험 결과 약 40%의 복용자가 약한 정신장애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잇따르자 우리나라 식약청도 주의 항목에 자살관념이라는 문구를 표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 사용하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금연 보조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금연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금연 보조제는 말 그대로 담배를 끊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제안하는 금연 방법. 우선 금연일을 정해 그날까지 점차 흡연을 줄여야 하는데 이때 금연 기간은 한 달 이내로 정하고 최종 금연일은 의미 있는 날로 잡아 스스로 금연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강한 흡연 욕구가 생기면 물을 천천히 마시거나 달지 않은 과자나 사탕 등 대체제를 이용해 금연 중 금단 증상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 또한 습관적으로 담배에 손이 가면 담배가 생각나지 않도록 손을 쓰는 간단한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면 흡연하는 습관을 버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하지만 애연가 여러분, 금연도 정확히 알고 해야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담배는 형님이잖아요. 큰형님이. 네. 저도 뭐 금연초도 해봤고 패치도 붙여봤어요. 항상 담배를 야, 끊어야지. 담배 있던 거 있잖아요. 피던 친구 딱 주잖아요. 너 펴. 난 내일부터 안 펴. 그래서 오후 되면은 야 아까 저기 있고 또 저 아는 선배는 금연학교 나가더라고요. 학교. 금연학교를 딱 나가서 3주 됐더니 야 형기야 끊었다. 오 형님 축하합니다. 그때 막 금연학교. 학교를 끊었다. 금연한 게 아니라 금연학교를 끊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외국에서 이 금연 치료제 이 부작용 사례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치료제가 사실 다른 방법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금연율도 4배 이상 높고요. 또 1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금연할 확률도 2배 이상 굉장히 많이 높이는데요. 문제는 부작용이죠. 아까도 보셨겠지만 메스껍다든지 이런 신체적인 부작용 외에도 아무래도 뇌 기능에 직접 작용을 하다 보니까 수면 장애라든지 우울증 그리고 이제 자살 충동까지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근데 이런 게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이제 기존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다음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말 이 금연은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라는 거. 본인의 의지가 있을 때만 이런 도구들을 쓸 때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의지를 굳게 먹으시고 현명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